부를 이루기 위해 부자들의 책에서 영감을 받는 시간. 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부의 비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책 속으로 들어가 저자인 나폴레온 힐을 직접 만나고 그가 말해주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볼 겁니다. 등산을 마치자 배가 고파진다. 힐이 나를 보면서 배가 고픈지 묻는다. 고개를 끄덕이고 산 아래 미리 대기하고 있다. 자동차에 타서 시트에 몸을 눕히자 아늑함이 느껴진다. 누워있는 나를 보며 힐이 묻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 열망과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야.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 자네의 열망을 실현시켜줄 도구가 필요해. 문득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났다. 하지만 나에겐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힐은 이런 나의 의중을 정확하게 간파했다. 열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지식이 아니야. 지식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 지식 자체에는 힘이 없어. 대부분 성공을 위해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이 가지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 대부분 교육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식의 참된 의미는 잠재력이네. 교육이란 단어의 원은 라틴어에서 가져왔어. 라틴어로 교육은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의미지. 얘기를 해주면 자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군. 지금 자네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 헨리 포드 1세. 헨리 포드는 참 지혜로운 친구였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한 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했다. 그 당시의 교통은 마차와 기차였는데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는 기차를 만드는 비용보다 비싼 비용이 들어갔다. 사람들은 누가 저렇게 비싼 물건을 타고 다닐 수 있냐고 냉소를 지었지만 헨리 포드는 그들에게 일침을 날렸다. 자동차의 가격은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기차와 비교했습니까?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밖에 갈 수 없지만 저희 자동차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길로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일화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신문사는 헨리 포드를 무식한 평화주의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헨리 포드는 그들을 고소했고 법정에는 헨리 포드와 신문사의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변호인단은 헨리 포드가 얼마나 무식한지 증명하기 위해 여러 상식적인 질문을 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누군지, 1달러 지폐에는 누가 인쇄되어 있는지와 같은 쓸데없는 질문이었다. 가만히 듣던 헨리 포드는 그들에게 답변했다. 정말 그 질문의 답이 중요하다면 지금 제가 손짓 하나로 그 질문이 답을 해줄 사람을 당장 호출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머리를 어지럽혀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헨리 포드의 답변으로 법정에 있던 모두는 헨리 포드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헨리 포드는 아주 영리하고 똑똑했어.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손꼽히지. 하지만 내가 해줄 얘기는 헨리 포드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네. 미국의 최대 부호 중 한 명인 존 디 록펠러에 대한 얘기야. 루이스 존 데이빗은 록펠러. 세계 최고의 대부. 그는 천하를 호령하던 사업가였다. 1870년 스탠더드 오일을 창립한 그는 석유 사업으로 4,090억 달러, 한화로 약 498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했다. 록펠러의 자산은 너무나도 커 가문의 후손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고 가문의 자손들은 정계 고위공무원 체계로 뻗어나가 록펠러 가문을 형성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록펠러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농산물 중개 상점에서 일하다 펜실베니아에서 발견한 석유 광맥을 통해 석유 정제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당시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의 자동차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순간이동으로 세계 일주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말도 안 되고 현실 가능성이 제로인 사업. 그것이 헨리 포드가 꿈꾸는 자동차의 현 시대 모습이었다. 모두가 헨리 포드에게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그의 사업에 흥미를 보인 사람이 바로 석유왕 록펠러였다. 록펠러는 헨리 포드의 얘기를 듣고선 생각에 잠기게 된다.
정말 그가 말하는 사업이 성공하게 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업의 판도가 바뀔 거라 생각한 그는 어떻게 그의 사업에 동참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그는 헨리 포드와 같은 엔지니어도 아니었고 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전무했다. 그래도 록펠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동차라는 것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보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가솔린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록펠러는 헨리 포드의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우일 회사를 세우고 8개의 주유소를 만들게 된다. 사람들은 처음에 록펠러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미국의 모든 주유소를 록펠러가 독과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주유소를 독점하고 있으니 오일 시세는 오로지 록펠러 손에 달린 일이었다. 얼마나 심했는지 나중에는 미의회가 나서서 록펠러를 겨냥한 법까지 제정하게 되는데 그 법이 바로 공정거래법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지금 사회에서도 기업의 독과점을 제재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으니 록펠러는 죽어서도 세상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셈이었다. 어떤가? 부자가 되기 위해 아직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지식은 물론 중요하지만 꼭 지식을 습득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네. 지식을 조합하여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지. 그것을 아이디어라고 부른다네. 세상에는 0.1%의 천재들이 있지. 그들은 상상력과 지식으로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롭게 하지. 그리고 0.9% 극소수 인원만이 그들의 상상력에 동참해 산업을 일으킨다네. 록펠러처럼 말이야. 어느덧 차는 도로에 식당이 다다르자 서서히 속도를 줄여 나간다. 힐이 차에서 내리면서 손을 건넨다. 세상에 관심이 없는 99%의 사람이 될지, 문명의 소용돌이에 동참할 1%가 될지, 그것은 자네가 지식을 바라는 보는 시야를 바꿀 때 일어나게 될 거야. 오늘은 나폴레온 힐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6장 아이디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지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쉽고 싸게 얻을 수 있는 것. 누구나 쉽고 싸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상품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힐은 얘기합니다. 진정한 부는 지식을 배울 때가 아니라 이용할 때 온다고 말이죠. 당신의 상상력을 이룰 때 필요한 것은 배움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행복이란 소유가 아니라 행하는 데서 찾아진다.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